중년 넘어가고 나서 다리는 가늘어지고 엉덩이는 납작해졌다. 환자분들이 이야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요즘 다리가 무겁고 몸도 천근만근이라 마트만 다녀와도 몸이 축 처진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할 건 또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운동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중년 넘어서부터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습관 몇 가지만 들이쉬면 이걸 쉽게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년 넘어서도 근육 지킬 수 있는 식습관, 근육 만들 수 있는 손쉬운 운동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상 15년차 멜백세한의원 송원장입니다. 한의원에서 직접 만든 진짜 공진단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너무 안 먹고 있거나 먹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을 너무 사용 안 하거나 아니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근육을 사용 못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근육이 빠지지 않으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식단에서 단백질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통 밥이랑 국이랑 반찬 몇 개 놓고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에 한 7, 8명이 하루 단백질 권장량보다 훨씬 더 적게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몸무게를 60kg라고 치면 하루에 한 70g, 80g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닭가슴살로 이야기하면 한 3덩어리, 4덩어리 먹어야 되는 거고요. 달걀로 이야기하면 달걀 흰자만 10개 넘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많죠. 또 단백질은 소화가 다른 음식들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소화가 또 잘 안 되거든요.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평소에 단백질 꾸준하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반찬들로 얘기하자 보면 장조림 좋고요. 오징어채, 황태채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콩자반이나 두부조림, 새우 볶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한두 개 정도 꼭 같이 드시고요. 고기는 구워도 좋고 볶아도 좋고 삶아도 좋습니다. 평소에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보쌈이나 수육, 백숙 같이 삶아서 고기 드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사실 이렇게 챙겨 먹어도 좀 부족합니다. 간식으로 말린 오징어, 이빨이 좀 안 좋다 싶으면 간건조 오징어 챙겨 드시면 오징어에 단백질이 진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기 먹으면 소화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소화 효소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매실이나 파인애플 아니면 키위 주스 드셔주면 이 주스들이 연육작용을 해주면서 단백질 소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근육에 있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라고 하면 허벅지랑 종아리, 하체 근육이거든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제2의 심장이다 이야기할 만큼 전신 순환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심장에서 짠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준다면 종아리 근육이 이 피를 다시 쥐어짜서 심장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무릎 건강하신 분 그리고 무릎이 좀 아프신 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먼저 무릎이 건강하신 분들께 제일 추천하는 거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제일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단은 올라가기만 해야지 내려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무릎의 연골이랑 근육, 인대 이런 게 손상되기 때문에 계단 운동 하실 때는 꼭 올라가는 운동 위주로만 해주셔야 되고요. 평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보면 내려가실 때만 이용하시고요. 올라가는 건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가도 되니까 계단 타는 습관 들이시면 심장도 튼튼해져 있을 거고요. 다리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도 다시 빵빵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점점 더 운동을 못하게 되면서 다리가 더 가늘어지고 그러면 무릎이 더 약해지고 전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추천드리는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는 겁니다. 실제로 밖에서 타는 건 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지 않고요. TV나 드라마 보면서 실내 자전거 타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쉬운 운동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는 강도를 굉장히 약하게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꾸준하게 타다 보면 무릎 주변 근육이랑 인대도 강화되고 종아리도 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단계를 올려서 힘드는 걸 조금씩 올려보십시오.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건데 실내 자전거 탈 때 나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 해서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게 세팅을 해놓고 타면 무릎 관절이 더 망가지거든요. 무조건 천천히 욕심내지 마시고
정도 아주 약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늘려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제가 실내 자전거 중에 이렇게 구부정하게 타는 거 말고요, 허리 등을 이렇게 기대고 나서 탈 수 있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걸로 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간혹 가다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구부정하게 해서 자전거를 오래 타고 나면 구부정한 자세에서 허리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와서 다리저림이 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좀 오래 타서 수월하게 힘든 것도 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일어서서 종아리 운동 하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데요, 의자를 잡고 일어서셔서 종아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발 뒤꿈치 들어주는 운동, 올라갈 때 천천히 내려올 때도 천천히 이렇게 하는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종아리, 허벅지, 무릎, 엉덩이 근육 다 발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보면, 단백질 꾸준하게 소화 잘 되는 걸로 잘 챙겨 드시고요, 하체 근육 꾸준하게 운동 들이는 습관 들이시고요, 이 두 가지 습관 들이셔서 꾸준하게 하시면 전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무릎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늘어나고 전체 컨디션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한의원에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기력 떨어졌다, 면역력 떨어졌다, 전보다 훨씬 더 힘들다 하시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공진단을 처방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진료 경험에 따르면 어르신들한테는 공진단 처방 들었을 때 좋은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크게 아프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자꾸 깜빡깜빡 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머리도 좀 쌩쌩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전보다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고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진짜 공진단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관련 내용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항상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